깊은 산과 물이 만나는 어귀에 자리한 용궁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의 균형은 정직과 어리석음, 욕심과 순정이 맞물릴 때 유지된다. 누구도 그 말을 깊이 믿지 않았지만 그의 봄 전설은 진짜가 되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다만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고 마음속엔 남모르는 감정이 있었다. 홍길동은 정의감이 강했지만 그 마음속엔 춘향에 대한 깊은 연정이 숨어 있었다. 춘향은 마을 수제 이몽룡과 오랜 연인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시선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바보 온달은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종종 그의 무능이 마을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곤 했다. 흥부는 아무리 이래도 가난했고 놀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를 쌓아갔다. 그리고 평강공주는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100년 만에 열리는 대축제 용신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용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총동원되었고 치안과 보안을 담당한 사람은 바로 온달이었다. 그러나 축제를 이틀 앞두고 마을의 중심 창고가 무너졌다. 안에 있던 용의 눈을 상징하는 청옥과 붉은 진주는 산산이 부서졌고 불길은 논밭을 태우며 마을 아래까지 번졌다. 사건 직후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창고 문을 제대로 닫았어야지. 불씨가 옮겨 붙었다고 하잖아. 모든 비난이 온달에게 향했다. 그도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며 자신이 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정작 진실은 그가 창고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먼저 알았던 건 놀부였다. 그는 창고에 들어가 몰래 물건을 옮기고 옥을 훔쳤다. 그리고 자신이 빠져나온 직후 온달이 들어간 걸 보고는 조용히 웃었다. 이래서 바보들은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니까. 놀부는 곧장 촌장을 찾아가 온달의 책임을 묻는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고 스스로 치안관 대행을 맡겠다고 나섰다. 회의는 형식적이었다. 온달은 쩔쩔매며 말끝을 흐렸고 결국 마을 회의는 만장일치로 그를 자리에서 내쫓았다. 놀부는 순식간에 마을의 치안관이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입지를 구축했다. 그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마을에 또 다른 파문이 일었다. 이몽룡이 축제 준비 중 사라졌다는 말이 돌았고 그와 자주 어울리던 기생셋이 모두 같은 시기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을 원로들은 진상을 조사했고 이몽룡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춘향이에게 미안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나를 유혹했다. 그 말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춘향은 더는 머무를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진심이었고 기다림도 진심이었다. 너는 그걸 배신한 거야. 춘향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마을을 떠났고 그 발걸음을 따라간 사람은 홍길동이었다. 그는 춘향의 뒤를 묵묵히 따르다가 한마디를 남겼다. 그가 놓친 사람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둘은 조용히 마을을 벗어났고 산 너머로 보이지 않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평강공주는 온달의 머리를 조용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실수하면 아무도 감싸주지 않겠지. 온달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평강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는 홍길동이 있는 집을 찾아갔다. 춘향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홍길동은 단호했다. 저는 춘향을 사랑합니다.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평강공주는 웃으며 돌아섰지만 눈동자엔 자잘한 분노가 살아 숨쉬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혼잣말을 했다. 다음에는 감정을 두고 도박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춘향과 홍길동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놀부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상수를 키우고 사람을 고용하고 땅을 사들이며 성장해 나갔다. 모든 것이 정당했다. 반면 흥부는 부모에게서 유산의 70%를 받았음에도 땅을 나눠주고 이웃을 돕느라 남은 것이 없었다. 그의 집은 낡았고 자식들은 배를 골았지만 그는 늘 웃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산사태가 닥쳤다. 놀부의 집이 무너졌고 그의 가족이 갇혔다. 그러나 구조대는 늦었고 홍길동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 사람들을 구출했다. 모두가 칭송했지만 그날 마지막으로 구한 사람은 바로 놀부였다. 그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던 순간 홍길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창고문은 너였지. 놀부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해졌고 이듬해 마을에서 조용히 상단을 접었다. 대신 흥부의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흥부 가족은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다. 그
그해 겨울 바보 온달은 마을 서쪽 평지에 작은 교실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내가 바보였던 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많이 생각하렴. 그 교실은 점점 커졌고 온달은 온선생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강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길을 걸으며 말하곤 했다. 그때 창고가 무너진 게 이 마을을 깨운 거였지. 진실을 숨긴 자, 진심을 지킨 자, 그리고 바보였던 자까지 모두 변했으니 말이야. 그리고 홍길동과 춘향은 말이 없었다. 그저 그 집 굴뚝에선 늘 따뜻한 연기만 피어올랐다.